자, 리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쓴다? 어레이 리스트라 쓴 다음에 꺽쇠한 다음에 여기는 타입이 들어갑니다. 저는 데이텀이라 할게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ew array list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티클 즉 클래스 객체 타입을 관리한다라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이렇게 쓰면 아티클 클래스 그러니까 아티클 객체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인티저라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정수만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 쓰면 이건 뭐예요? 문자 열만 관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꺽쇠 뒤에 이제 이렇게 스트링 똑같으면 뭐다? 뒤에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어레이 뒤에 어레이면 앞에 어레이가 생략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필수예요. 리스트를 사용하려면 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뭐 코드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리스트 관련된 문제를 푼다 하면 요 두 개를 반드시 임포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같은 경우는 자동 임포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한다면 그거를 임포트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일단 스트링이라 썼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대부분이 이 함수도 가지고 있는 게 CRUD거든요. 그럼 생성하고 읽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데, 자, 일단은 한번 데이터를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추가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요 리스트 사용 방법 중에 그래요. 리스트 사용 방법은 다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데, 자, 데이터 한 다음에 add라 씁니다. add. 자, 우리는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녕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몇 번째 꼽히냐면 0번째 인덱스에 꼽히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배열은 뭐예요? 배열은 여러분들이 길이를 한계점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너는 뭐 100개까지야, 너는 1000개까지야, 이렇게 해줘야지만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워, 그 다음에 뭐 어서와.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뭐다? 1번째, 내부적 2번째 이런 식으로 박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이렇게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리스트 형태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표현이 됩니다. 대괄호로. 그래서 안녕, 반가워, 어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파이썬 리스트도 이런 형태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이제 배열 형태로 이렇게 대괄호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바에서는 이게 리스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가져오기, 바로 뭐다? get이에요. get. 자, get 한 다음에 여기는 인덱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죠. 그럼 나는 1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get 한 다음에 1번 이렇게 쓰면 1번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실행해볼까요? 그죠? 반가워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0번째, 1번째.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여러분들 가져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그러니까 얘는 어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길이가 지금 뭐예요? 3이라는 인덱스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 데이터 수정을 해볼 거예요. 수정. 리스트 데이터 수정입니다. 자, 수정은 뭐냐면 set이요. set. 그 다음에 인덱스로 접근한 다음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value라 그냥 풀로 쓸까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자, 여기다가 데이텀,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몇 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를 내가 안녕하세요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번째 요소가 안녕하세요로 수정이 되는 거죠. 지금 안녕이지만 안녕하세요죠.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 수정은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는 뭐냐면 리무브예요. 리무브. 자, 리무브를 쓴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인덱스. 자, 그러면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데이터 한 다음에 리무브라고 쓰고 0번째를 삭제를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자, 데이터를 삭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보면 자, 지금 누가 0번째가 됐죠? 바로 방과후가 0번째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1번째 인덱스가 삭제가 됐다? 그러면 2번째 인덱스가 1번째로 땡겨져 옵니다. 만약에 0번째가 삭제되면 1번째가 앞으로 땡겨져서 리스트가 한 칸씩 인덱스가 한 칸씩 땡겨져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리스트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유무 확인. 자, 그건 뭐냐면 컨테인이야. 컨테인. 자, 컨테인 뜻이 뭐죠? 포함이죠. 근데 얘는 밸류를 그냥 일정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데이터 한 다음에 컨테인스라 쓰시고요. 자, 지금 안녕하세요가 삭제했기 때문에 제가 반가워라 써볼게요. 반가워. 그러면 데이터 유무 확인이라 했죠. 그럼 있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뭐 나왔죠? true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써볼게요. 그래, 안녕이라 씁시다. 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으니까 뭐 나와요? false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위치. 데이터 위치 확인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index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dex of.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밸류를 넘겨주는데, 자, 그러면 해당 데이터, 즉 방과후라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실행해보면 그 녀석은 뭐 어디에 있다? 0번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제가 어서와 해볼게요. 어서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1번째 있다라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안녕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죠? 안녕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왔죠? 왜 마이너스 1 나올까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물론 없으면 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 이유는 그게 바로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즉 없다. 해당 너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의 인덱스를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리스트의 뭐다? 사이즈. 정확하게는 리스트의 길이겠죠. 바로 뭐다? 사이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데이터. 자, 현재 데이터가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 자,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3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요걸 배웠으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방법. 여기다가, 리스트, 데이터 순회 출력이라고. 자,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 출력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출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출력.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수 출력이 되냐면 여기다가 폼을 돌릴게요. 폼. 인트 i는 0번째. 왜 인덱스가 0번째부터 출발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i는 데이텀의 사이즈라 쓰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2번 2 전까지니까 0, 1이겠죠. 자, 물론 여기다 SQ에서 I 출력해보면 뭐 나와요? 0일 나와요, 0일. 근데 0일, 이제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아까 추가했기 때문에 012가 나오는데, 자, 순회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된다? 데이텀에 뭐예요? get 한 다음에 i번째 하면 돼요. get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가워, 어서와, 잘 가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순회 출력 순회 출력 두 번째 방법. 자, 바로 뭐냐면 향상된 포문을 이용한 방법이죠. 스트링 데이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다 get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에 0번째 데이터 들어가 출력, 1번째 데이터 들어가 출력, 2번째 데이터 들어가 출력.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행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역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역순 출력은 향상된 포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회 출력이라고, 얘는 역순 출력. 자, 역순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요걸 써줘야 돼요. 대신에 출발점을 다르게 하죠. 자, 지금 기 사이즈가 몇이었어요? 3이죠? 그럼 얘를 3으로 쓰고, 그 다음에 꺽쇠를 여기로 두고, 어디까지? 0번째로 접근해야죠. 마이너스 1씩 감소해서.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3이라 썼는데 그러면 안 되죠. 데이터가 3개 있다 해가지고 3이라 쓰면 안 되죠. 인덱스가 뭐예요? 마지막 인덱스가 2니까 2부터 출발해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까요? 데이텀에 사이즈를 쓰는 거죠. 근데 사이즈 하면 이건 뭐예요? 3이잖아요.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거기서 뭐 한다? 마이너스 1을 해줘. 실행해보면 역순 출력으로 잘 가요, 어서 반가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요. 정순 출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세 번째, 얘는 역순이랄까? 역순. 네, 역순 출력이라고 할게요. 자, 네 번째, 바로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위에 이제 향상된 포문 말고도 포이치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데이텀 쓴 다음에 점 포이치라고 써요. 그 다음에 소가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가로,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중가로 이렇게 쓰거든요. 화살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제가 i라 쓸 거예요. i. 자, 이거는 혹시라도 자바스크립트 다뤘던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걸 에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요 중괄호 안에는 뭐냐면 요거 함수예요. 함수. 참고로 중괄호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데이텀이라 쓴 다음에 포이치를 쓰게 되면 이 데이터에 뭐냐면 0번째 요소가 여기 들어와요. i.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정정.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있잖아요. 리스트에서는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 잘못 말씀드렸어요. 데이터가 들어와요. 인덱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출력해보면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보이죠? 반가워, 어서와. 근데 여기 중괄호 안쪽에 얘가 함수라 했잖아요. 중괄호 안쪽에. 중괄호 안쪽에 함수 안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뭐가 가능하냐면 코드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소괄호 안쪽에도 요게 데이터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값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요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출력한다면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메서드 참조 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나오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요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순회 출력, 얘도 순회 출력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 가면 요즘은 요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순회 출력할 때. 요 방법도 많이 쓰긴 하지만 조금 다채롭게 출력하기 위해서 요 방법도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결국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참조 연산자라고.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일단 뭐예요? 첫 번째는 add 값을 가져오는 거, 아니 값을 추가하는 거, get 가져오는 거, set 수정하는 거, remove 삭제, contain스는 유무 확인, index of는 위치 확인, 그 다음에 사이즈는 길이, 그 다음에 순회 출력할 때는 일반적인 포문, 그 다음에 향상된 포문, 그다음 포이치문을 이용한 출력 방법과 역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